영국에서 온 한 부녀가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한옥 숙소 문턱을 긴장된 마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시끌벅적한 숙소의 연회장에서 갑자기 영국인 소녀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과거에 입은 심각한 화상의 흔적인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위의 한국인들이 갑자기 그 부녀를 둘러쌌고 소녀는 더욱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화이트. 올해 19살입니다. 저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어린 시절의 한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가족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갑자기 화염이 저희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제 방에서 자고 있던 저는 얼굴과 팔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흉터는 지금도 제 피부에 남아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에 시선이 꽂히고 제 모습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슬픔과 고독이 매일을 채웠고 외모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그 화재 속에서 저를 구하려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팔, 그리고 등에도 흉터가 남아 아버지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이 상처와는 평생을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은 그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화재 당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저와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슬픔을 마음속에 감추고 제게는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변했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따뜻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침묵과 슬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없는 삶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깊이 상처받았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는 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실 테니까요. 집을 잃은 우리는 아버지의 본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중학교에 다니던 저는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저의 행복했던 나날은 전학생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는 저의 다른 외모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학생이 저를 피했습니다. 제 얼굴과 팔에 있는 흉터는 그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고 저를 놀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말을 던졌고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들은 저를 꺼렸고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귈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제 주위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제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외출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누구에게도 놀림받지 않고 제 세상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피하면서 사교적인 기술이 떨어졌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저의 내성적인 성격을 오해했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저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제가 있을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매일이 도전이었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하곤 했습니다. 제 상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화상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짊어진 채 동시에 저의 고뇌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아버지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했고 그의 내면과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항상 평범한 소녀처럼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쇼핑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감정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화풀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제 삶의 유일한 즐거움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웹툰과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선명한 색채와 매력적인 캐릭터, 마음에 와닿는 스토리라인,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요소가 저를 힘든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굿즈를 모았고 웹툰과 드라마의 세계는 저의 고독을 치유해주고 현실 도피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웹툰이나 드라마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음식 문화나 전통 예술, 특히 도예나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흥미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보면서 그 깊이와 다양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한국 드라마를 보던 저는 한옥 숙소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한옥 숙소의 멋진 풍경이나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앞에 두고 웃으며 지내는 캐릭터들을 보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강하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과 얼마나 먼 것인지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제 얼굴에 남은 화상 흉터 때문에 지금까지 평범한 호텔에조차 묵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실에서 쉬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저는 무심코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꿈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한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채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을 조용히 들어주셨고 제 슬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제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에 아버지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밖으로 나가서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국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거야. 아버지의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다시 마음에 품고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지금까지의 틀어박힌 생활에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저를 향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인생을 포기한다면 자신도 살아갈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에는 한 번쯤 가봐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대로 포기한 인생을 살기 전에 한 번은 꿈을 쫓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나 웹툰에서 봤던 장소를
실제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일은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그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고 힘든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와 재생을 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하며 약간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불안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화상 흉터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다시 외면당하거나 경멸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시내에서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저의 걱정을 덜어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은 평판, 좋은 칼국수 집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에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개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손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조금 망설였지만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화상 흉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뜨끈한 칼국수를 한 입 먹었을 때 그 맛과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맛에 저는 그저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실감했고 한국에서의 체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곳, 제주도의 어느 해안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바다와 한라산의 풍경으로 유명하며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은 숨 막히는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과 똑같은 풍경을 실제로 눈앞에 마주했을 때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세계로 뛰어든 듯한 꿈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던 중 예기치 않게 멋진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계기로 유미라는 이름의 한국인 소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저와 같은 캐릭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유미는 가족과 함께 관광 여행을 왔으며 우리처럼 특정 드라마의 촬영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와의 만남은 제게 매우 특별한 것이었고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은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금세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장면이나 캐릭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유미는 제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도 우리의 새로운 우정을 기쁘게 지켜보셨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우리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우리가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한옥 숙소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우리는 유미의 제안에 기쁘게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우정을 쌓을 절호의 기회였고 아버지도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국 여행은 유미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큰 가치를 더해 주었고 우리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옥 숙소에서의 체류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탕목욕으로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화상 흉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몹시 걱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옷을 벗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의 다른 투숙객들은 제 얼굴이나 흉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유미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괜찮아 아가씨라고 말해준 덕분에 제 마음은 서서히 안정을 찾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천탕에서의 경험은 특히 인상적이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자연에 둘러싸인 탕에 몸을 담그고 주위 풍경에 감동했습니다. 푸른 나무들과 파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장엄함에 마음을 빼앗겼고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온돌의 기운이 느껴지는 한국식 연회장에서 제공되었고 유미의 가족과 다른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산나물을 듬뿍 사용한 요리들은 제가 지금껏 맛본 적 없는 독특한 풍미로 저를 감격시켰습니다. 요리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맛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동에 벅차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고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중년 여성 그룹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온 한국 사람들에게 놀라 또 얼굴의 흉터를 보고 비난받을까 발일리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녀들은 저를 보고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면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제 화상 흉터를 가리키며 그녀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제게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을 물었고 저는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즐겁게 웃으며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들이 건네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녀들에게 마음이 움직여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정함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저의 힘든 과거를 이해하는 듯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유미도 제 손을 잡으며 함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우정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이 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유미의 아버지로부터 한국의 화상치료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싹댐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화상치료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어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화상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치료법은 영국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었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에 대한 기대는 제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때 절망과 고독감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자신감과 자기 긍정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거쳐 저와 아버지는 영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자연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한라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화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며 제게는 모험 그 자체입니다. 또한 저는 SNS에 제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댓글과 격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의 창작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라마와 웹툰에서 받은 영감을 살려 저 자신의 이야기를 웹툰이나 소설의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표현은 제게 치유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이주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멋진 한국 분들께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